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이자 뼈저린 교훈이 된 한 여자의 배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을 평생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진심을 다하면 핏줄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28년 전 언니와 형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갓 태어난 조카를 품에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5살이었던 제 아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 불쌍한 아기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막내딸로 키우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암병동 차가운 침대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둔 것은 딸이 아니라 제 가슴을 파먹고 자란 괴물이었다는 것을요. 아픈 이모를 방치하고 죽은 이모부의 보험금을 탐내며 속이고 키운 죗값을 치르라고 울부짖던 그 아이. 그 아이를 제 손으로 쳐내고 해외에 있던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와 제 곁을 지키게 되기까지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8년 전 제 언니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얻은 귀한 딸이었던 조카는 겨우 100일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였죠.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생겨 이미 5살이었던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조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에게는 이제 너한테 예쁜 여동생이 생겼어 라고 말해 주었고 조카에게는 제가 친엄마인 줄로만 알게 하며 키웠습니다. 분유 한 통, 옷 한 벌을 사도 아들 것보다는 조카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엄마 없는 아이라는 표가 날까봐 저는 제 아들에게는 엄격해도 조카에게는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화목한 일남 일녀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우리 지민이가 복덩이다 라며 자기 친딸처럼 끔찍이 아꼈죠. 비극의 서막은 조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열렸습니다. 우연히 친척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조카는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귀여웠던 제 막내딸은 사라졌습니다. 나를 속였어. 당신들이 뭔데 내 인생을 거짓말로 만들어. 가짜 엄마, 가짜 아빠 다 필요 없어. 나를 속인 건 당신들이야. 조카는 집안의 모든 기물을 부수며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가족이라며 저와 남편을 경멸했고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단의 밭과 가출을 일삼고 사고를 쳐서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죠.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제 진심은 조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우리 가족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카는 28살, 제 아들은 33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취업했고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 타국에서 핵심 인재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죠. 조카는 여전히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탔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급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넋이 나간 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 진단까지 내려졌습니다. 한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뿐인 아들은 해외에 있어 당장 곁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엄마, 내가 회사 관두고라도 갈게 라고 했지만 저는 아들의 밝은 앞날을 제 병 수발 때문에 망칠까봐 극구 말렸습니다. 그때 28살이 된 조카가 처음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오빠 회사 그만두게 하지 마. 내가 이모 옆에서 병간호할게. 나도 이제 철들었어. 그동안 못 보탠 효도 다 할게. 저는 그 말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인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은 조카에게 고맙다며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해 주었습니다. 엄마 간병해주는 월급이자 내 용돈이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 라며 말이죠. 하지만 조카의 간병은 효도가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에게 조카는 차갑게 식은 배달 음식을 던져주며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정기검사가 있는 날 같이 가달라는 제 부탁에 조카는 화장을 고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 거 몰라? 요즘 세상에 누가 보호자랑 같이 다녀.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제 옆에서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명품 쇼핑백을 늘려갔고 급기야 남편의 사망 보험금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부 보험금 3억 나왔지? 그거 놔줘. 나 이번에 압구정에 카페 하나 차려야겠어.
유년 시절에 나를 속이고 가짜 인생 살게 한 죗값 이 정도로 퉁쳐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병원 복도에서 혼자 휠체어를 밀며 이동하던 중 저는 조카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빠, 이모 오늘도 내가 정성껏 끓인 전복죽 다 드셨어. 용돈 좀 더 보내주면 안 돼? 나 요즘 이모 간병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지극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며 돈을 뜯어내고 실제로는 저를 방치하며 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조카의 모습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정말 거두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병실로 돌아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단 1원도 없다. 그리고 너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네가 아들한테 거짓말로 받아먹은 돈 다 내가 청구할 거다. 이제 너랑 나는 끝이다. 조카는 눈을 부릅뜨고 악귀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 부모 죽고 나를 이따위로 속여 키워놓고 이제 와서 버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 아들 회사에 다 까발려서 망하게 할 거야.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절규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 괴물 같은 년한테 엄마를 맡겼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걱정 마, 엄마. 나 다 해결했어. 아들은 그동안 해외 지사에서 세운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던 터라 본사에 간곡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반드시 한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아들의 요청에 회사는 이례적으로 아들을 한국 본사로 정식 발령 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휴직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제 곁을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들은 귀국하자마자 조카의 짐을 모두 아파트 복도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조카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라며 빌었지만 아들은 냉정했습니다. 니오한테 보낸 돈, 증거 다 모아놨다. 간병은커녕 엄마 방치한 거, 병원 CCTV랑 택시 기록, 네가 그 시간에 쇼핑한 내역까지 싹 다 뽑았어. 사기죄랑 증여 반환 소송 들어갈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우리 엄마 근처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너 정말 죽인다. 내 직장 걱정 마. 나 본사 발령받아서 이제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안 잘려. 조카는 갈 곳이 없어 친척들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조카의 만행을 알게 된 친척 중 누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카는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 고시원을 전전하며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 본사로 복귀한 아들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는 완치 판정을 기다리며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본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고 저희 집은 이제야 비로소 가식 없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2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거두는 것에는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인내를 배신으로 갚는 이에게는 단호한 칼날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조카를 친딸로 생각했던 제 진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영혼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나요? 부디 그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오직 정직한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8년의 잘못된 연을 끊어내고 곁으로 돌아온 든든한 아들과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사연자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